1851년 가을 조선의 수도 한양에는 왕실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21살의 젊은 국왕 철종에게 왕비를 맞이하는 가례가 거행된 것입니다. 신부는 당시 조선의 실권을 쥐고 있던 안동 김씨 가문의 딸, 겨우 15살의 소녀 김씨였습니다. 인정전에서 거행된 책비례에서 읽힌 교명문은 화려했습니다. 그대 김씨는 충량한 화벌의 후예요. 시래의 새가 명문이다라는 찬사가 이어졌고 왕실은 새로운 왕비의 탄생을 경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왕비가 평생 권력과는 거리를 두며 조선 역사상 가장 특이한 지위를 가진 대비로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철인 왕후 김씨는 신안동 김씨 가문의 핵심 인물 김문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본가는 안동이며 시호는 명순이 성 정원 수령 경원 장 목철인 장왕후라는 긴 이름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철인 왕후 혹은 명순 대비로 더욱 친숙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당시 조선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6대조는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이었고 아버지 김문근은 영운 부원군으로 영돌령 부사를 지냈으며 후에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흥양 부부인 민씨였습니다. 김씨 집안의 왕실과의 인연은 그녀 이전부터 깊었습니다. 순조에 비었던 순원왕후가 안동 김씨 출신이었고 헌종의 첫 번째 비인 효연왕후 역시 안동 김씨였습니다. 철인 왕후는 이들에 이어 세 번째로 안동 김씨에서 왕비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순원왕후와는 혈연상 촉합벌의 친척 관계였습니다. 순원왕후의 아버지 김조순이 김창집의 4대 손이라면 철인 왕후의 아버지 김문근은 김창집의 동생 김창협의 5대 손이었던 것입니다. 큰아버지는 이조판서와 한성부판윤을 지낸 김수근이었고 사촌 오빠들은 영의정을 지낸 김병학과 김병국이었습니다. 오촌 당숙으로는 형주판서와 광주부유수를 지낸 김영근과 이조판서 김교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집안은 조선 조정의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한 세도 가문이었습니다. 1851년 9월 25일 철종 2년의 일이었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김씨는 왕비로 간택되어 철종과 가례를 올렸습니다. 인정전에서 거행된 책비례의 옥책문은 새로운 왕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관저가 왕도의 터전이 되었으니 주남의 교화가 지방과 나라를 다스렸고 곤상이 건원의 화협하였으니 주역의 점괘의 내외를 바로잡았다는 시작으로 새 왕비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단아하고 근신하며 유순하고 온공하였다는 표현에서 그녀에게 기대되는 왕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비례를 마친 뒤 영중추부사 정원용과 행용양이 대오군 서자보가 사신으로 파견되어 정식으로 왕비 책봉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효경으로 가르침을 받들게 하라. 계명장의 경계를 마음에 새겼으니 만기의 내조에 힘쓰고 자손이 번성하여 후예가 천억으로 늘어나리로다는 축원이 이어졌습니다. 본래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순전히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했습니다. 비가 없던 철종에게 자신들의 집안 사람을 왕비로 맞아들이도록 한 것은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시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흥미로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문의 이해를 위해 간택되었을 뿐 정작 왕후 본인은 한 번도 정사에 나서거나 가문을 투둔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복잡한 왕실의 위계질서였습니다. 당시 왕실에는 3명의 대비가 계셨습니다. 순조의 비이자 철종의 양조모인 순원왕후 김씨는 대왕 대비로, 추전왕 문조의 비이자 철종의 양어머니인 신정왕후 조씨는 왕대비로, 그리고 헌종의 비인 효정왕후 홍씨 역시 대비로 계셨습니다. 어린 왕비에게 이들은 모두 섬겨야 할 어른이었습니다. 특히 순원왕후는 자신과 같은 안동 김씨 출신으로 촉합벌되는 친척이었지만 왕실의 법도는 혈연보다 서열을 우선했습니다. 철인 왕후는 매일 아침 문안을 드리고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세 분의 대비를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철인 왕후는 말수가 적고 기분에 좋고 나쁨을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는 성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어쩌면 왕실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집안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주력한 것은 왕실의 예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대왕 대비 신정왕후와 왕 대비 효정왕후를 극진히 모셔 칭송이 자자했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온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연상의 시어머니들을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특히 신정왕후 조씨는 안동 김씨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풍양조씨 출신이었음에도 철인 왕후는 사사로운 가문의 이해관계를 떠나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는 당시 왕실에서도 주목받는 효행이었습니다. 남편 철종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생활에서 갑자기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왕실의 법도와 예절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에게 안동 김씨 명문가에서 자란 교양 있는 왕비는 때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인 왕후는 남편을 탓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도 정치의 상징과도 같았던 안동 김씨의 딸이었지만 철인 왕후 개인은 그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왕비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김문근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는 영웅 부원군의 딸이라는 위세를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가문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낮추며 살았습니다. 권력을 쥔 집안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도 정치로 얼룩진 시대 속에서 철인 왕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깨끗함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1858년 철종 9년의 일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지 7년 만에 철인 왕후는 남편 철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자 이용준이었습니다. 22살의 왕비에게 처사이의 탄생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7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왕실에는 경사가 가득했고 왕비로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 역시 환호했을 것입니다. 왕비의 친정에서 난 아들이 훗날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문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인 왕후 본인에게 이 아이는 정치적 계산을 떠난 순수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품에 안은 작은 생명, 자신을 닮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이 아이가 자라 현명한 왕이 되기를,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군주가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궁궐의 여인들은 축하를 전했고 대신들은 경사를 아뢰었습니다. 대왕대비와 왕대비도 기뻐하며 원자를 축복했습니다. 철인 왕후는 아이를 돌보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을 것입니다. 매일 밤 아이의 곁을 지키며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어머니로서의 행복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원자 융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작스러운 열병에 걸렸습니다. 조선의 최고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작은 아이의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철인 왕후는 밤낮으로 아이 곁을 지켰을 것입니다. 제발 살아달라고, 제발 눈을 떠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기도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6개월 만에 원자 융주는 작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22살의 젊은 어머니는 차가워진 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했을 것입니다.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겼지만 왕비의 슬픔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웃는 것을 보았을까요? 엄마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아이는 떠나버렸습니다. 철인 왕후의 가슴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작은 손, 작은 발,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자가 급작스러운 열병으로 유절하다. 단 몇 줄의 기록이지만 그 속에 담긴 한 어머니의 슬픔은 어떤 문자로도 다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외아들을 잃은 철인 왕후의 마음은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왕실의 법도는 그녀에게 슬픔을 억누르라고 요구했습니다. 왕비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의연해야 한다는 것이 궁궐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863년 철종 14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철종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승하한 것입니다.
철종 역시 병을 앓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남편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27의 나이 아직 젊은 여인이었던 철인 왕후는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이도 남편도 없는 빈 궁궐에서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 것일까?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그런 자책이 그녀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7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은 6개월 만에 떠났고 12년을 함께한 남편도 떠났습니다. 철인 왕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을 모두 잃은 그녀에게 앞으로의 삶은 긴 터널처럼 어둡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실의 며느리로서 이제는 대비로서 그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왕 고종을 보필해야 하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철종이 승하하자 왕위는 철종의 양자로 입적된 고종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철인 왕후는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데뷔가 되었습니다. 왕실에서는 그녀에게 명순이라는 존호를 올렸습니다. 밝고 순수하다는 뜻의 이 존호는 그녀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인 왕후의 지위는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선왕의 정실 부인인 대비의 정식 명칭은 왕대비입니다. 인수대비, 소성대비 등으로 불리는 역대 대비들의 정식 존호는 사실 인수왕대비, 소성왕대비였던 것입니다. 단지 편의상 줄여서 대비라고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로 오면서 독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순조와 헌종이 젊은 나이에 승하하고 헌종이 아버지 효명세자를 왕으로 추존하면서 왕실의 여성 어른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철종대에는 선선선대 왕비인 순원왕후, 선선대 왕비인 신정왕후 조씨, 선대 왕비인 효정왕후가 모두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서열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대왕대비 위나 왕대비 아래에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의 3단계 서열이 만들어졌습니다. 효정왕후는 이전 왕비들과 달리 대비로 존봉받았고 철종이 승하한 후 철인왕후 역시 대비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철종 또한 대왕대비, 신정왕후와 왕대비, 효정왕후보다 먼저 승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두 대비 중 한 명이라도 먼저 승하했다면 철인왕후는 한 단계 올라가 왕대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정왕후는 무려 83세까지 장수하여 명성왕후보다 불과 5년 전에 승하했고 효정왕후 역시 73세까지 생존하여 대한제국 수립까지 보았습니다. 결국 철인왕후는 1878년 42세의 나이로 승하할 때까지 대비의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조선의 대비들 중 유일하게 왕대비가 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잃은 철인왕후의 대비 생활은 고독했습니다. 창경궁의 데뷔전에서 그녀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야 했습니다. 왕대비 효정왕후와 함께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어린 궁녀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대비가 돌본 어린 궁녀는 후에 조선의 마지막 궁녀가 된 천일청 상궁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철인왕후는 이 어린아이를 자신의 데뷔전에서 키웠습니다. 궁궐의 차가운 돌담 안에서 그녀는 이렇게 모성애를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비로서의 나날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고종의 혼례와 정사를 지켜보고 왕실의 어른으로서 각종 의례에 참석했습니다. 1865년에는 불타버린 경복궁이 새로 중건되는 것을 보았고 왕실 사람들과 함께 복원된 궁궐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상실의 아픔, 외로운 대비 생활이 그녀의 건강을 갉아먹었던 것일까요? 1878년 봄 철인왕후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1878년 5월 12일 고종 15년의 일이었습니다. 창경궁 양화당에서 대비 전하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이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인시 즉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향년 42세 너무나 이른 나이였습니다. 고종실록은 이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의와 효성이 부족하여 오늘 인시에 대비전께서 양화당에서 승하하셨으니 끝없는 슬픔을 어디에 비기겠는가라는 고종의 정교가 내려졌습니다. 이어 궁성을 호위하라, 거의 장소는 명정전으로 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명정전에서 데뷔전의 상사를 발표하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왕실은 슬픔에 잠겼고 조선 역사상 마지막 데뷔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인왕후 이후의 왕비들인 명성왕후나 순명효왕후는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순정효 왕후는 조선의 마지막 왕비이자 대한제국 최후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철인 왕후의 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위치한 서삼릉 경내에 조성되었습니다. 예릉이라 불리는 이 능은 쌍릉의 형식으로 남편 철종과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생전에는 함께 보낸 시간이 짧았지만 사후에는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후 고종 때에 이르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 철종이 철종장왕제로 추존되면서 철인 왕후 역시 철인 장왕후로 함께 추존된 것입니다. 비록 생전에는 대비에 머물렀지만 사후에는 황후의 지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호는 명순이성 정원 수령 경원장 목철인 장왕후라는 긴 이름이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철인 왕후 김씨 또는 명순 대비로 기억했습니다. 권력의 중심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던 왕후 짧은 생에 너무나 많은 슬픔을 겪었던 여인으로 말입니다. 역사는 철인 왕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상징으로 왕비가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비들이 친정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최소한 가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를 돌아보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왕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비정의 왕후는 성종의 즉위를 주도하고 수렴청정을 했으며 중종의 비문정 왕후는 20년 가까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숙종의 비인현 왕후와 장희빈의 대립은 왕실을 둘로 갈라놓았고 정순 왕후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철인 왕후와 같은 안동 김씨 출신인 순원 왕후는 헌종과 철종대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철인 왕후의 선택은 더욱 특별합니다. 그녀에게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막강한 친정 세력, 왕비라는 지위, 그리고 정치적으로 취약했던 남편 철종.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인 왕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그리고 대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아버지 김문군과 오빠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내전에서 외척에 힘을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식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세도 정치로 얼룩진 시대를 살면서도 최소한 자신만큼은 그 오염된 권력의 고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품은 어쩌면 궁궐 생활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환경에서 침묵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표정 하나가 파벌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정을 숨기는 것은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문의 정치적 도구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세도 정치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저항이었습니다. 외아들을 6개월 만에 잃은 슬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상실감, 그리고 왕대비가 되지 못한 채 평생 대비로만 남아야 했던 서운함. 이 모든 것을 그녀는 조용히 견뎌냈습니다. 폐결핵으로 42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녀의 삶은 고독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가문을 앞세우지 않았으며 왕실의 예법을 존중했습니다. 대왕대비와 왕대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어린 궁녀를 돌보며 모성애를 나눴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묵했고 강하지 않았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철인 왕후를 평가할 때 종종 기록이 적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치적 사건에 개입한 흔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녀의 진정한 업적일지도 모릅니다. 세도 정치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깨끗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정치에 개입했다면 안동 김씨의 세도는 더욱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철종을 조종하고 신정왕후와 대립하며 자신의 친정 가문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그녀는 세도 정치의 피해자이자 방관자로 기록되었지만 최소한 가해자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대비로서 철인 왕후가 남긴 것은 화려한 치적이나 정치적 촉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한 품위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기억됩니다. 42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그녀가 보여준 것은 권력이 아닌 품격이었고 야망이 아닌 덕성이었습니다. 철인 왕후는 오랫동안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남편 철종부터 사극에 잘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철종이 등장하더라도 세도정치 시기에 고통받는 민초들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철종과 철인 왕후는 조연이나 단역으로만 잠깐 등장했습니다. 1975년 TBC 드라마 임금님의 첫사랑에서는 철종의 첫사랑 양순이를 못 잊는 남편을 걱정하며 양순이를 뒤에서 돕는 철인 왕후가 그려졌습니다. 1982년 KBS 드라마 풍운에서는 원자를 잃고 슬픔에 빠진 모습이 묘사되었고 1990년 MBC 조선 왕조 500년 대원군 편에서는 첫날 밤부터 양순이를 잊지 못하는 철종에게 소박맞는 비운의 왕비로 등장했습니다. 2001년 KBS 드라마 명성황후에서는 조용하고 유순한 성격으로 다른 등장인물들과 마찰을 빚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병석에서 명성황후에게 선왕은 여색을 가까이 해 몸을 버리고 정사를 그르쳤다며 주상이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조언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TVN 드라마 철인 왕후에서 그녀는 드디어 주인공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비록 현대의 남자 요리사가 왕비의 몸에 들어간다는 판타지적 설정이었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철인 왕후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의 철인 왕후는 드라마 속의 화려하고 당찬 모습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슬프고 때로는 외로웠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왕비로서 대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2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그녀가 남긴 것은 화려한 업적이나 정치적 촉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한 덕행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성으로 기억됩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여인. 고양시 서삼릉의 예릉에서 철인 왕후는 남편 철종과 함께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평화를 죽어서라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선의 마지막 대비 철인 왕후 김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역사 속에 조용히 그러나 결코 잊혀지지 않을 한 줄기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